자, 이어서 모닝 리포트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3개 종목 중에서 2개가 목표가가 상향 조정된 흐름입니다. 자, 첫 번째는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자율주행 관련주가 되겠고 8월 8일 날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관련된 모멘텀 알고 계시죠? 거기에다가 현대기아차의 약한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 아무래도 이번에 진행이 되나 봅니다. 인프라 사이클은 이번에는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근거들 한번 들어보시고요. 두 번째는 방산 쪽으로 한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종목이 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걸 염두한 제목이 될까요? 성장기 때에는 더 멀리 보자. 중장기 먹거리는 뭐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대백화점입니다. 목표가는 변동이 특별히 없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는 전강 후약의 패턴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용 부담에 대한 해결책이 나온 것인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은별 캐스터 현대오토웨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증권가의 시각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현대오토에버 오늘장 삼성증권의 리포트 나와 있는데요. 그동안 현대차나 현대글로비스 순서대로 현대차 그룹주들의 질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그룹의 인프라 사이클은 나다라면서 제목을 달았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540억 원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3분기쯤에 가면 연간 가이던스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그룹사의 ERP 투자와 현대차기아의 전기차 공장 건설로 인해서 스마트 팩토리 쪽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프트웨어 부문은 모빌진 매출이 반영됐습니다. 3분기 용역 서비스에 대한 단가 인상 소급 적용으로 인해서 연간 가이던스 달성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테슬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프트웨어나 자동차가 이제는 불가분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영업이익 2위 사업자인 현대차 그룹의 경우에는 현재 이와 관련돼서 소프트웨어 쪽이 약간 좀 부진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집중 투자 시기로 진입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 수익성 글로벌 2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웠던 점을 보완하게 되면서 이 수혜감은 그대로 현대오토에버가 받아갈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올해 실적에 대해서 주당 배당금도 2,000원으로 배당 성향은 29%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 22만 원까지 크게 높였습니다. 현대오토에버 차트 보시죠. 네, 최근의 흐름들 보시면 횡보하는 주가 속에서 현대차 그룹들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6월 중순부터 주가가 함께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일제히 장기 이동평균선도 모두 다 돌파를 한 상태 속에서 크게 주가가 오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목표가에 대해서 여력이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왔다는 점 삼성증권의 리포트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살펴봅니다. 이번에는 한화 시스템이고요. 하나증권 리포트입니다. 성장기에는 더 멀리 보자라는 제목인데요. 일단 2분기 영업이익은 4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 부문은 UAE 천공2 레이더와 이 TICN 4차 양산 같이 실적이 상당히 견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년 대비 수출 비중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ICT 부문은 지난해와 비슷한 외형을 유지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에 필리조선소에 대해서 높은 지분율을 획득하게 됐는데 지분을 무려 60%나 가져가게 됐습니다. 사실상 조선사인 한화오션보다도 높은 지분율을 가져갔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봤는데요. 이 함정 사업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방산 사업에 대해서 확장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길게 봤을 때 실적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확보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 앞으로는 수주가 조금 더 가팔라질 가능성까지 짚었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는 25,000원까지 크게 높였습니다. 하나시스템도 함께 차트 보시죠. 네, 방산주들 최근에 주가가 좀 개별적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의 경우에는 5월에는 약간 조정을 거쳤다가 6월에 주가가 높게 상승했는데요. 다만 6월 중순부터는 다시 한번 조정 구간에 돌입하게 되면서 최근 길게 봤을 때는 횡보하는 차트의 모습을 그리기도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20일 이동평균선 하회하는 모습 속에서 일단은 어제장 양봉을 세웠다는 점 특징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이와 관련돼 앞으로의 수주 소식까지 하나시스템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대백화점 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리포트고요. 2분기 영업이익은 3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5% 감소하면서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백화점 기존점 성장률이 1.5에서 많게는 2%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수도광열비나 인건비 같은 비용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규모 자체는 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약간 부진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리뉴얼 점포로 감가상각비의 부담도 높아졌고 이 비용 구조 자체가 좀 좋지 않아서 실적에 대한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를 체크해 보시면 자회사 지노스가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하반기쯤 간다면 실적 개선 기대감들이 남아 있습니다. 반덤핑 관세 0% 재판정에 따라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고요. 공급망 채널을 통해서 이 다변화를 통한 성장, 재고 소진에 따른 발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지노스 실적이 올라오면 연결 실적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전사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담이 완화된다고 평가했고요. 2분기는 좋지 않겠지만 앞으로 하반기부터 개선 기대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75,000원으로 유지했습니다. 소비 관련 섹터인 현대백화점 최근 차트 보실 텐데요. 네, 보시면 부진합니다. 4월부터도 꾸준하게 지금 하락하는 모습 속에서 단기 이동평균선조차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있다는 점, 오늘장 2분기 또 실적 시즌이 오픈이 되니까요. 그 이후를 살펴보는 그런 리포트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리포트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닝 리포트였습니다.